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8일 저명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가족 리스크로 곤욕을 치르고 있고 둘 다 공식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죠. 어제는 윤석열 후보가 부인인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게 이제 결국 수원여대 겸임교수 허위 경력 등등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제 갑자기 기자실을 찾아와서 이의열을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이야기하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바를 결코 잊지 않겠다. 과거에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 그건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16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아들의 불법 상습 도박 혐의가 조선일보에 딱 보도가 되니까 보도되자마자 곧바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 측은 이렇게 신속하게 인정하고 쿨하다, 역시 정직하다,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조선일보 보도가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재명 후보 아들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이런 거를 비번 같은 거로 썼거나 그다음에 이런저런 그 과거에 근무했던 경력 이것까지도 그 댓글 같은 데에 있던 거와 완벽하게 비교해서 더군다나 본인의 반론까지 있습니다. 반론도 사실상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물을 것이 아니고 캠프에 얘기해라. 이렇게 다 사실상 인정하는 반론까지 다 달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흔히 그냥 빼박 이런 얘기하죠. 빼도 박도 못하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되니까 곧바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씨 의혹은 김건희 씨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이게 기억을 되살리거나 무슨 자료를 가지고, 왜냐면 누가 그냥 어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걸 그냥 다 인정해버릴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 무시하고 오로지 이제 사과를 한 속도만 가지고서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16일 날 그렇게 신속히 사과했으면 뭐합니까? 어제 아침에 보면 또 아들의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졌고, 이것도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보면은 또 각종 댓글 중에 여성 비하, 그 다음에 또 성매매를 암시하는 또 등등 굉장히 엄청난 얘기들이 또 지금부터 하나씩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제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엊그제 그것처럼 또 이거 외에 이제 이렇게 두 사람 다 사과하고 나니까 여야의 대리전이 치열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가 바로 그날 인정하고 사과한 걸 가지고 또 칭송하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 있는가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그 아버지, 할아버지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해서 여러 가지의 그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 사안 자체, 아들의 불법 상습 도박과 성매매 의혹 이 사안과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서로 상대방께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돼서 지금 국민들한테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확한 대리전이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윤석열 후보는 허위 경력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론과 당내 압력에 굴복해 마지못해 사과했다. 이래서 또 사과 행위 자체를 깎아내렸습니다. 근데 허위 경력 잘못은 규명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포괄적으로 사과를 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그렇게 사과하라고 그러더니 또 사과하니까 그게 진정성이 없다. 이게 전형적인 정치적 공세다. 또 안민석 의원이라는 사람은 18가지 중 7가지가 결혼 후에 이루어졌다. 글쎄 요즘 안민석 의원 말은 믿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최순실 씨 무슨 비자금 윤지호 씨 문제 최근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이미 삼진아웃이 됐어야 할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짜 인생과 허위 이력, 채용 비리 이런 것을 두둔하는 윤 후보가 과연 공정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둔하는 건 아니죠. 근데 또 안민석 의원은 또 이렇게
이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 뭐 이거야 이재명 후보한테 별 도움이 안 될 사람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그 전비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는 사과로 넘어갈 상황이 전혀 아니다. 차원이 다르다. 빈도, 거래 금액 이런 걸 볼 때 일반적 도박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굉장히 큰 범죄 행위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김진태 이재명 비리검증특위위원장, 그 젊은 사람이 여기저기 글을 쓰면서 마사지 업소에 다닌 것까지 나오고 있다. 성매매 여부까지도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 이거 부전자전 아니냐. 아마 김부선 씨와 관련한 의혹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대에 걸쳐서 어쩌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도 노름에 빠져가지고 집안 가산을 탕진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후보도 웹자서전이라는 데에서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죠. 도리지꼬땡이, 옛날 안동의 그 지통마라는 그 마을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집안의 돈 또는 남의 돈을 가져다가 도리지꼬땡이를 해서 그 돈을 날렸거든요. 그렇게 날리고 나니까 안동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반도주를 했다는 건데, 이재명 후보는 이 야반도주 부분은 아직 그 웹자서전에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야반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본인만 야반도주를 한 거죠. 성남으로. 그렇게 해놓고 이재명 후보는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3년 뒤에 그 성남에 합류를 한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 그 아버지의 전력인데, 그때 이제 그 도리지꼬땡이 노름. 근데 지금 그 손자가 또 상습도박 혐의로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들고 김진태 전 의원이 3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확대 재생산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도 나오고 있죠. 그 현근택 민주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 그 마사지 업소에 어쩌고저쩌고 여기에 거기에 후기를 남겼다고 해서 반드시 갔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후기라는 게 뭔지 모르는 모양이죠. 갔다 와서 쓰는 게 후기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갔다 온 거더군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친구에게 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친구에게 들어서 마치 본인이 갔다 온 것처럼 썼다. 이건 이제 거의 소설가의 영역이죠. 그러면 현근택 대변인이 이걸 확인하고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저도 별로 얘기를 안 할 텐데, 보니까 확인한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후 맥락을 보니까 그냥 두둔하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 이런 거는 오히려 역풍이 분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도 또 이수정 교수가 지금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서 그 시점, 그러니까 나온 시점 이런 게 무슨 기획 의도가 있다.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한 20회 정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거는 추측이죠. 추측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여권이 기획한다고 해서 이 허위 경력 의혹이 없는 것을 끄집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서로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기획 폭로, 기획 공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무리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또 이 아들 의혹이 기획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누가 아들 보고 마사지 업소 가라고 그랬습니까? 상습도박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국민의힘에서 시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차피 본인이 2019년부터 2020년 이미 지나갔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도박에 빠져 있었다. 거기다가 중독이다까지 본인이 고백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건 물론 언제든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이걸 어떻게 기획합니까? 이런저런 무리수. 그러니까 서로 지금 두 후보가 사과를 해놓고 주변에 이제 선대위, 소속 의원 이런 사람들이 방송, 페이스북 여기에 와서 전부 다 이제 상대 후보 깎아내리고 자기 후보 이제 추켜 세우고 이런 걸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확대 재생산의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도 있고 역풍도 있고 혼전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혼전이 계속되는 거는 과연 이제 누구 책임이 크냐? 이거 국민들이 갈라야 되는데, 자, 지금 그동안에 나온 여론조사, 어저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재명 36, 윤석열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른바 역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2주 전에 나왔을 때는 둘 다 36이었습니다. 그러면 1%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떨어졌다. 그런데 이건 언제 조사했느냐?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14일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14, 15, 16 정기조사입니다. 정기조사. 이렇게 한 결과를 어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의혹이 딱 불거졌을 때 조사에 들어가서 이재명 후보 아들 의혹이 불거진 날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한, 의혹이라는 게 이제 그 허위 경력 의혹이죠. 그거는 조금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후보 아들에 관한 의혹은 거의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1%포인트라는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두 사람 의혹, 이게 다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반영되는데 뭐 이렇게 저희처럼 뉴스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이거 반영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더군다나 지금 다 이 대리전 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 입증 안 됩니다. 가늠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정파적 주장에 불과하다. 지금 뭐 방송 패널들 나와서 뭐 서로 헐뜯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결국은 유권자가 판단할 텐데, 이걸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저희가 그냥 경험적으로 보면, 저희도 경험적으로 옛날에 이런 일들이 뭐 많이 있었으니까 인상적으로 보면 비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아들 문제가 더 크다, 부인 문제가 더 크다,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문제는 결혼 전의 일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가 더 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유권자들은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인상적으로. 왜냐면 우선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상적으로, 야, 뭐 이재명은 또 아들 때문에 골치 아프고 윤석열은 또 마누라 때문에 골치 아프겠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그런 사람이 다수일 거라는 거죠,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인상적으로는 비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승부는 어디서 나느냐? 왜냐면 이재명 후보 아들의 비행과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이거는 인상적으로는 비겼기 때문에 이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결국은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 대처,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일단 이재명 후보는 바로 당일날 사과를 했죠. 윤석열 후보 사과하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이 차이가 적어도 1, 2%포인트 정도의 차이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과로 끝이냐? 절대 아니죠. 만날 때마다, 앞으로 며칠간은 만날 때마다 기자들이 이재명 후보한테는 아들 문제, 윤석열 후보한테는 부인 문제. 왜냐면 서로 상대방에서 또 이런저런 되지도 않는 의혹들이나 뭐 이런 것들 들고 나올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얼마나 진정성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느냐, 사과하느냐, 이게 또 1, 2%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기술, 테크닉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 있죠. 뭐 이재명 후보 잘 아시다시피 어제 하는 말 다르고 오늘 하는 말 다르고 오늘 아침에 한 말 다르고 저녁에 한 말 다릅니다. 그거를 수시로 현란하게 바꿀 수 있는 정도의 화술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후흑, 뻔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인 거는 이미 다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대장동에 본인이 설계했다고 그러면서 유동규가 내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캐릭터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약간 가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현혹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한테. 그렇게 본다면 이 사안은 인상적으로는 비겼다고 보지만 앞으로의 과정까지를, 물론 윤석열 후보도 계속해서 사과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지만 그런 스킬, 기술로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약간의 득점, 그러나 결정적인 득점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곧 나중에 3월 9일 대선 때까지 뭐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상적으로 비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진짜 문제는 이제 만약에 본격적으로 대선에 들어갔을 때 후보 본인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본인의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후보 상대로 온갖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확인된 것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확인된 게 전과 4개 있죠. 거기에 외에 지금 팩트로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길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유리. 단기적으로 이 사건만 보면 이 대응하는 그 테크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 후보 유리,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